안 어려웠죠, 여러분? 그죠? 간단했지? 해봅시다. 1번부터 한번 보자. 1번부터. 수능 특강 뭐 금방금방 풀 것 같아요. 오케이? 해봅시다.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래. 근데 레벨 3에 들어오기도 조금 애매하지, 여러분. 난이도가. 레벨 3에 오기도 좀 애매한. 그죠? A가 홀수고 얘가 홀수. 그리고 다 4개를 더했을 때 한 자리에 홀수가 나와야 된대. 한 자릿수인 자연수 중에 홀수. 그죠? 근데 요 A가 홀수니까 이만큼이 홀수니까 B랑 C랑 D랑 더해서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네. 이렇게. 그지?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출발하면 되겠지. 그지? A가 1인 경우. 그지? A가 3인 경우. 뭐 A가 5인 경우.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맞죠? 그죠? 네? A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짝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더해서 한 자릿수여야 되니까. 뭐 8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지? 또 뭐까지 가능해? 이렇게. 뭐 6도 가능할 거고. 그쵸? 4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응? 다 더해서 이제 자연수니까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거 이제 다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계산 안 해줘도 되지. 그지? 3H5, 3H3, 3H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더해서, 그지? 얘가 지금 3이니까 더해서 얼마인 거 가능해? 짝수 중에 6인 거 가능하겠다. 8은 안 된다. 한 자리를 넘어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4인 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있네. 맞죠? A가 3일 때는, 그지? 그리고 A가 마지막으로 5일 때는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인 거. 이렇게 하나만 해주면 되겠다. 맞죠? 그죠? 이제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넘어갈게요. 그죠? 2번으로 갑시다. 2번으로. 오케이? 조금 엄밀하게 한번 풀어볼게. 2번은 요놈의 전개식에서 10번째 항의 개수랑 7번째 항의 개수를 더했더니 빵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 맞죠? 그죠? 오케이? 그럼 전개해가지고 10번째 항이랑 7번째 항의 개수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요 이항 정리의 전개식 중에서 이제 일반항을 좀 가져오면 좋겠지, 여러분. 그치? 일반항. R번째 항.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죠? 일반항 한번 데려와 봅시다. 일반항. 그지? 써볼게. 뭐, NCR에다가, 그지? 2x제곱에 R승.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1에 n-R승. 이렇게 쓰면 되나? n-R승.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걔를 이제 조금만 더 예쁘게 한번 써봅시다. 전개를 해서, 정리를 좀 해서, NCR에다가 2의 R승, 마이너스 1의 n-R승. 이렇게. 그죠? 그리고 x의 여기가 지금 얘랑 2랑 R이랑 곱해지니까 2R승. 맞죠? 여기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랑 곱해지면 R-N승. 이렇게 되겠다. 맞아? 그럼 여기 이제 3R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되겠다, 여러분. 괜찮죠?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요 R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그지? 0에서부터 N까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네. 맞죠? 그죠? 네? 그랬을 때 10번째 x 10제곱의 개수랑 x 7제곱의 개수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와. 이거는 맞지? 그치? 되죠? 그래서 각각 한번 계산해 봅시다. 내가 만약 얘를 구하고 싶어. 기억, 니은 쪽에서 기억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x의 10제곱이 등장을 해야 되니까 3r 빼기 n이 얼마인 상황을 보면 되는 거야? 10인 상황을 보면 되는 거지. 맞죠? 그죠? 네? 이렇게 써줄게. 기억과 니은은 각각, 그죠? 여기는 이제 3r 빼기 n이 얼마인 상황을 보면 돼? 10 이렇게. 맞죠? 그지? 여기는 3r 빼기 n이 얼마인 걸 보면 돼? 7인 걸 보면 되지. 이렇게. 맞죠, 여러분? 사실은 엄밀하게 안 해도 얘가 10 나오고 얘가 7 나오잖아. 근데 n은 이미 고정된 값이거든. 상수거든. 근데 R값만 좀 변경을 하는 거예요. 0부터 n까지. 얘가 10이 나왔을 때의 R값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얘를 10으로 만들어주는 R값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7로 만들어주는 R값은 얘보다 그냥 1만큼만 작으면 되죠. 사실은 3만큼만 줄어들면 되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 돼? 괜찮지? 그걸 좀 한번 엄밀하게 써봅시다. 그지? 얘부터 한번 써볼까? 쌤이 예쁘게 한번 써볼게. 3R이 n 더하기 10인 상황이잖아. 이렇게. 맞죠? 그죠? 돼? 보다시피 좌변은 3 곱하기 R이니까 3에 무슨 수가 나왔어? 배수가 이렇게 등장을 했지. 맞죠? 그러면 선생님 우변도 3의 배수가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 10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1이지, 여러분. 그죠? 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잖아. 우변이 3의 배수가 되려면 n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써볼게. 알겠지? 되죠? 따라서 n만큼을
다른 문자를 좀 데려올게. 뭐라 할래? 3 L 더하기 2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 알겠죠 여러분? 괜찮아? 이렇게 얘를 정리하면 그치? 어디다 써? 정리하면 3R이 3L 더하기 12니까 그치? R은 얼마다? L 더하기 4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 괜찮지? 오케이? X의 10제곱이 등장하려면 R에다가 너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죠? 오케이? 여기는 안 봐도 R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쌤은? L 더하기 3을 넣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봐볼까 한번? 진짜 그런지? 3R이 N 더하기 7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3R은 N 대신에 우리 3L 플러스 2 넣기로 했으니까 3L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다.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따라서 R은요 얼마 나와야 돼? L 더하기 3 이렇게 나와야 되네. 그치? 이렇게.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 그지? 따라서 이제 N자리에다가 3L 더하기 2를 넣을 거야. 그지? 그랬을 때 기억에서 X 10제곱의 개수랑 니은에서 X 7제곱의 개수를 한번 데리고 와볼게.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죠? X 10제곱의 개수 가지고 올게. 그지? 그럼 요 일반항 R자리에다가 요 R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된다고? L 더하기 4를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괜찮죠? 오케이? 쭉쭉 가봅시다. N자리에다가는 3L 더하기 2를 넣어. 그지? C. 괜찮죠? R자리에다가는 L 더하기 4를 넣어. 이렇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의 R자리에다가는 L 더하기 4를.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1에 N-R이니까 요 N에다가 R만큼을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L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죠? 오케이? 근데 이거 양수인 것 같아. 딱 봐도. 그치? 1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L 빼기 2승이니까. 맞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X의 10제곱.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개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만큼이 개수. 되죠? 요렇게. 돼서? 아래 것도 한번 써볼까? 어떻게 하면 돼? N, C, R 자리에 누구 들어오라고? L 더하기 3 이렇게 들어오라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에 R승이니까 L 더하기 3승. 그지? 마이너스 1에 여기 N-R승이거든요. N-R승. 그지? 그러면 얘한테 얘를 빼는 거니까 2L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된다. 맞죠? 그죠? 그리고 뒤에 이제 X의 7승이 이렇게 있던 거야. 근데 얘는 보니까 얘가 1이라는 건 아까 쌤이 말했잖아. 그죠? 짝수승이니까. 여기는 보니까 홀수승이네. 얘는 마이너스 1로 나오나 봐.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됐으면 좋겠어. 그 말이네. 0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얘는 1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로 나오니까. 맞아 여러분? 괜찮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누구끼리 똑같으면 되냐면 이만큼과 그지? 요만큼이 똑같으면 돼. 이해돼? 얘는 1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로 나오니까. 되죠? 오케이? 난잡해 보이지? 그렇게 난잡하진 않아요. 한번 써볼게 쌤이. 이것이 L 더하기 4에 그치? 2에 L 더하기 4승이 그치? 똑같습니다. 그치? 3L 더하기 2C 그치? L 더하기 3에다가 2에 L 더하기 3승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죠? 오케이? 지울 수 있는 거 지웁시다. 이렇게 지워지지 그치? 이렇게 그쵸? 이렇게 지우고 여기 뭐만 남아? 2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는 거지. 맞죠? 오케이? 그래서 얘 곱하기 2가 너랑 같다. 그렇게 쓰면 되겠다. 맞지? 그지? 자, 컨비네이션 정의로 그냥 써볼게. 이 컨비네이션 써보면 3L 더하기 2 팩토리얼. 그지? 분해가 아니라 나누기 L 더하기 4 팩토리얼. 그지? 그다음 여기 이제 N-R팩이거든요. 얘한테 빼면 돼. 그지? 그러면 2L 빼기 2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괜찮아? 그거 곱하기 2랑 그지? 똑같다. 여기 써보면 되겠다.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3L 더하기 2 팩토리얼. 그지? 여기는 L 더하기 3팩에다가 얘한테 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2L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지? 똑같으니까 그냥 소거시켜. 맞죠? 그러니까 L 더하기 3에서 한 칸 더 가면 L 더하기 4잖아. 그지? 그럼 너 지우고 여기를 L 더하기 4 하나만 남기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2L 빼기 2에다가 1을 더하면 2L 빼기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지우고 여기 이제 2L 빼기 1만 남기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괜찮아? 됐어? 자, 다시 써보면 L 더하기 4분의 2와 똑같다. 누가? 2L 마이너스 1분의 1이 이렇게 돼 있다. 괜찮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해 달라는 거네. 맞지, 그지? 써볼게. 4L 빼기 2와 L 더하기 4가 똑같다. 그렇게 쓰면 되는 거네, 그지?
3L이 6입니다. 이렇게 나오네. 맞아, 여러분, 그지? 그래서 L은 얼마? 2 이렇게 나온 거야. 응? L이 2면 다시 되돌아가서 N값이 이제 나온 거지, 그치? N은 얼마였어? 8이었어, 이렇게. 응?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전개식은 애시당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죠? N이 8이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괜찮죠? 되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x-2승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맞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될 때를 찾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될 때를 찾으면 되는 거겠지. 괜찮죠? 오케이? 즉, 아래다가 얼마 넣으면 돼? 2를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아래다가 2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그지? 82에다가 2의 제곱. 그지? 얘는 1 되네. 그죠? 그러니까 x의 2승. 이렇게. 마이너스 2승이지.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요만큼을 계산해 주세요. 그거네.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그지?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항 정리해서 이렇게 식이 복잡하게 나오진 않겠지. 응? 3점짜리로 나오니까. 그죠? 근데 연습 문제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응? 컨비네이션의 정의도 한번 써보고. 응? 선생님 가끔 가면 이 정의가 이제 안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어. 응?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n팩, r팩, n-r팩 이렇게. n팩, r팩, n-r팩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3번으로 가자. 3번으로. 3번도 천천히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한번 해보면 간단해. 응? 계산도 얼마 안 걸려요. 해봅시다. 3번 보자. 자, 3번 해봅시다. 3번. 어딨어? 중복 조합 문제임은 감이 오죠. 그죠?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갈 거래. 그래서 대응관계 좀 그려놓을게. 1, 2, 3, 4, 5에서 1, 2, 3, 4, 5 이렇게 돼 있대요, 여러분. 맞죠? 그죠?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떤 임의의 원소 x1, x2, x3이 있어가지고 정의역 안에 이렇게 그죠? 정의역 안에 x1, x2, x3이 있어서 만약에 x1, x2, x3이 크기순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그지? 그러면 항상 성립하기를 fx1보다 fx2가 크거나 같고 이렇게 맞죠? 여기를 쌤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그러면 사실 원소를 3개 줄 필요도 없거든요. 이렇게 쓸 거면 그냥 원소를 x1, x2, x3 이렇게 줄 게 아니라 그냥 x1과 x2, x2만 줘도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괜찮지? 근데 이렇게 주기 싫은가 봐. 여기 등호가 이렇게 없어야 된대. 응? 이거거나 또는 무엇을 만족해야 되는 거냐면 둘 중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응? 그래서 해설을 보면 이걸 하나씩 나눠가지고 풀기도 하는데 그냥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얘를 만족하거나 얘를 만족한다는 건 이 세 함수값이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잖아. 그냥 말하는 거 이해되지?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쌤은 어떻게 풀 거냐면 만약에 여기가 다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었으면 여기 왜 이렇게 쓰는 거야? 1, 2, 그지? 3, 4 여기가 만약에 등호가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어. 등호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뽑으면 돼? 5개 뽑으면 되거든, 여러분. 괜찮지? 근데 여기 있는 x1, x2, x3이 임의의 정의역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니까 예를 들어 쌤이 3개를 잡는다고 치자. 예를 들어 너랑 너를 이렇게 잡았어. 그지? 근데 이 발문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원소 3개를 임의로 뽑았을 때 이렇게 3개를 뽑았을 때 이 3개가 싹 다 같아지는 경우는 배제해줘. 그거거든, 그냥. 응? 그러니까 이렇게 3개 똑같든 아니면 뭐 이렇게 3개 똑같든 빨간색으로 이렇게 3개 똑같든 뭐 이렇게 3개가 똑같아지는 경우는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거든. 이해돼? 괜찮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함수값이 동일한 곳으로 가는 함수값을 동일한 값으로 갖는 정의역이 3개를 넘어서면 안 돼. 그 말이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지. 이런 거는. 응? 이런 건 안 된다고. 이해돼? 똑같은 값으로 가는 애들이 3개 이상이면 안 돼. 그 말이야,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자는 거야? 전체에서 그치 빼면 돼 그냥. 응? 뭘 빼면 돼? 이 공역에 있는 1, 2, 3, 4, 5 중에 한 명이 3개 이상의 화살을 받는 경우 이렇게. 이해돼? 쌤 말하는 거?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치역이 한 원소가 3번 이상 등장하는 경우를 그냥 빼면 된다고. 치역의 한 원소가 3번 이상 등장하는 경우를 그냥 빼버리면 돼요. 이해돼? 그죠? 그럼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 해볼게 바로. OH5에서 빼면 돼. 그죠? 치역에 있는 원소 5개 중에 한 놈이 3개 이상의 화살을 받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이 5개 중에 어떤 한 놈이 3개 이상의 화살을 받을지 먼저 택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를 그냥 택해 이렇게. 오케이? 누구로 할래? 뭐 1로 해볼까? 1이 3번 이상의 화살을 받았다고 치자고. 알겠죠? 그러면 제가 3번 이상 화살을 받았다는 건 내가 5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5개를 뽑을 건데 얘가 3번 이상 화살을 받았다는 건 적어도 3번은 뽑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5개 뽑을 때 이 3개를 그냥 미리 뽑아 놓으면 돼요. 말하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1을 미리 3개 뽑아 놓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2개만 더 뽑으면 되잖아. 중복을 허용해서. 5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2개만 더 뽑으면 되지 않냐 이거지. 이해돼?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겠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계산한 값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함수들의 개수예요. 알겠죠? 오케이? 계산해봐 여러분. 응? 내가 안 할게. 계산하면 답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이제 본교재로 가면 되지. 본교재로. 본교재. 확률이죠. 확률할 그거지. 차례지, 여러분. 그지? 근데 확률은 진짜 할 게 별로 없어서 개념 설명 쌤이 간단하게만 해서 빨리 끝낼게. 응? 조건부 확률로 넘어가면 할 게 많은데 확률은 뭐 크게 할 건 없어요. 알지? 오케이? 다만 용어들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머릿속에. 알았죠? 오케이? 해봅시다. 확률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확률 3가지지 뭐. 수학적 확률. 그지? 기하적 확률.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 뭐야?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수학적 확률, 기하적 확률. 큰 수의 법칙 쓰는 거 뭐야 또? 대수적 확률. 잠깐만. 기억이 안 난다. 수학적 확률만 나와요. 수능에. 알겠지? 용어는 좀 정리를 해놔야 돼. 쌤은 거기다 다 적어놨는데, 오케이? 여러분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시행이라는 용어. 시행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돼. 땡땡 시행에서 뭐뭐 했을 때 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니까. 시행은 뭐냐면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안 적을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봐.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 및 관찰. 그런 걸 시행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몇 개 던질까? 1개 던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이렇게 줘. 문제에서 발문을 이렇게 준다고 쌤이 쓰는 것처럼.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도출되는 것들. 그런 관찰 및 실험. 그런 걸 다 시행이라고 불러.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줄 때 시행이라는 용어를 대놓고 주거나 아니면 2가지로 나눌게. 시행은 무엇 시행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혹은 더 심플하게 무엇 할 때 이렇게 줘요. 알겠지? 그러니까 확률 문제를 읽을 때 어쩌고 저쩌고 시행해서 혹은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하고 이렇게 슬래시를 딱 그어 놓으면 돼. 알겠죠? 오케이? 이걸 왜 긋냐라고 하면 그 다음 나오는 용어가 표본 공간이거든요.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표본 공간. 라지 S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선생님 거기다 써놨지 표본 공간도. 표본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모아놓은 집합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확통에서는 이 표본 공간이 집합에서 전체 집합 역할을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연결해서
문제를 읽을 때 어쩌고저쩌고 시행해서 혹은 어쩌고저쩌고 할 때가 주어지면 시행과 표본 공간을 연결해서 이런 발문이 주어지면 이 표본 공간을 하나 떠올리는 거야. 알겠죠? 얘를 떠올리거나, 그지? 아니면 표본 공간에 원소의 개수를 떠올리거나 둘 중 하나는 떠올라야 돼. 그래야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 알겠지? 오케이? 가령 이런 거지. 뒤에 뭐 어떤 확률을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문제는 안 줬지만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을 했어. 그러면 끄는 다음에 이 시행에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알겠죠? 그런 거를 표본 공간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 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죠? 뭐 있겠어? 주사위를 한번 던져.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혹은 표본 공간에 원소의 개수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뒤에 가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뭐 이런 거지. 또 예를 더 들어보면 뭐 할까? 학생이 3명 있어. A, B, C라고 하자. 오케이?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시행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나열할 때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뭐 시행이라는 용어는 안 들어왔지만 뭐뭐 했을 때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지? 오케이? 그러면 표본 공간을 하나 떠올리면 된다고. 알겠죠? 표본 공간이라는 건 이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모아놓겠다 그거잖아. 맞죠? 물론 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만 떠올라도 되는데 굳이 한번 써보면 얘도 집합이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이 순서대로 나열돼 있을 수도 있고, 그죠? A, C, B 이 순서대로 나열돼 있을 수도 있고 몇 개 쓸 수 있겠지. B에 E, C 이 순서로 나열돼 있을 수도 있고, 그죠? BCA도 있나? BCA, 그죠? CAB 또 CBA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 걔가 이제 표본 공간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몇 개 있냐? 나열하는 거니까 뭐 3팩토리얼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야 돼. 알았죠? 그래야 나중에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수 있다고.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 생각만 하면 돼. 어쩌고저쩌고 시행 혹은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가 주어지면 머릿속으로 표본 공간을 하나 떠올려 놔야 돼. 알겠죠? 그래야 저 뒤에 조건방률을 가면 조건방률도 이런 말들이 주어지거든. 뭐뭐 했을 때 뭐뭐하는 시행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때 가면 표본 공간이 축소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조건방률로 가서. 알겠죠? 오케이? 자, 또 용어들. 사건. 이렇게.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이벤트가 막 발생을 해야 될 것 같잖아.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좀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해프닝,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학적인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엄밀한 정의는 사건 A라고 하면 심플해. A는 그냥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기만 하면 돼요.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오케이? 이름은 나중에 정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을 했어. 그럼 표본 공간이 이렇게 막 주어지잖아. 그지? 여기서 적당한 원소를 몇 개 뽑아서 가지고 와. 그런 걸 다 사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렇게. A 사건은 2, 4, 6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주기 나름이라고. 뭐라고 붙이면 돼?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기 나름이에요. 오케이?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사족을 좀 붙여보자면 우리가 하는 요 수학들이 다 추상화 작업을 하는 거거든. 추상화.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싶은 거야. 이름 같은 거 그냥 다 버리고 싶은 거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부분집합으로 정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부분집합으로서 1, 3, 5 이렇게 데리고 오면 돼. 그런 말인 거지. 되죠? 괜찮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사건 A를 하나 정해볼까, 쌤이? 사건 A를 뭐라고 해볼까?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시행에서 A와 B가 이웃하게 나열하는 사건. 뭐 이렇게 A랑 B를 이웃하게. 그죠? 그러면 A, B 이웃하니까 A, B 다음에 C. 그죠? B, A 다음에 C. 그지? 또 뭐 있겠어? C 다음에 A, B. 그지? 또 C 다음에 B, A.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4개. 이런 식으로. 괜찮죠? 오케이? 어쨌든 사건이라는 건 심플하게 표본 공간에 뭐면 된다? 부분집합이면 된다. 그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근원 사건만 정의하면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근원 사건은 뭐냐? 근원 사건 A라 함은
두 가지를 충족하면 되는데 하나는 표본 공간에 당연히 부분 집합이어야겠죠. 근원 뭐니까? 사건이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근원 사건은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인 부분 집합을 이야기해.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근원 사건은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 집합.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는 근원 사건 몇 개 있겠어? 6개 있겠죠. 여기도 근원 사건 몇 개 있겠어? 6개 있겠지.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먼저 정의하고 올게요. 이렇게. 수학적 확률. 우리는 이것만 한다고 수능 때 이것만 나와요. 수학적 확률.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PA. A가 일어나는 수학적 확률이야. 알겠죠? 수학적 확률을 써먹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시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이라는 게 주어지려면 시행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전부 동일해야 돼. 근원 사건의 확률이 모두 동일하면 그러면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수 있어. 이렇게.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응?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임의의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일어날 확률, 얘가 일어날 확률,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이 전부 6분의 1로 똑같거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이놈들의 확률이 6분의 1로 죄다 똑같거든. 이해돼? 이럴 때는 이제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때는 얘네들이 일어날 확률이,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하니까, 응? 그때는 수학적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겠다는 거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를 하겠다. 그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아, 기억났다. 통계적 확률이다. 수학적 확률, 기하적 확률, 통계적 확률. 맞죠? 오케이? 수학적 확률이 이제 못 쓰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응? 이런 게 이제 못 쓰는 거죠. 뭐 있어, 뭐, 윷놀이. 대표적으로, 그치? 윷놀이를 했어. 응? 윷놀이를 한 번 했을 때, 이렇게. 오케이? 뭐 할까? 도, 걸, 윷. 이렇게. 이것 또는 이게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도 혹은 걸 또는 윷. 얘가 나올 확률. 이렇게. 응? 윷놀이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시행이라는 용어가 주어져 있으니까 표본 공간을 이렇게 하나 떠올리는 거지.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해도 돼.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윷을 한번 던져.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도, 개, 걸, 윷. 해봤어, 여러분? 윷놀이? 해봤어? 뭐. 또 뭐도 있어? 백도도 있잖아, 이렇게. 응? 우리 팀이 나오면 이제 걔 화나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도, 걸, 윷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라고 하면 6분의 하나, 둘, 셋 해서 6분의 3 그게 아니라고. 이해되죠? 오케이? 얘가 나올 확률은 개수분의 개수로 계산할 수가 없어. 그 말이잖아. 오케이? 그 근거는 얘네들이 나올 확률이 죄다 똑같지가 않아요. 생긴 게 정육면체가 아니기 때문에 윷이라는 게. 그지? 그래서 이 각각 근원 사건의 확률이 죄다 똑같다.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거든. 이해돼?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그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큰 수의 법칙. 우리는 몰라도 되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행 횟수를 엄청나게 키우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에 근접할 거다, 근사할 거다. 그런 걸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안 나오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되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근원 사건의 확률을 전부 동일하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중요해. 알겠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이제 1이 3개 있고 2가 2개, 3 하나, 4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되죠? 이때 우리가 여기서 2개의 공을 꺼낸다고 칩시다. 2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에서 이렇게 2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공을 2개 꺼내니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 1, 2, 3, 4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확률이 뭐 할까? 뭐 합이 4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되지? 오케이? 내가 이걸 구하라고 하면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구해볼까 한번? 합이 4가 되는 확률을 몇 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이야? 그치? 7개 중에 2개를 뽑는 시행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합이 4가 나오려면 1 하나, 3 하나 뽑든가 아니면 이 2개 뽑든가 그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1 하나, 3 하나니까 1, 1개, 3, 1개를 뽑고 이렇게. 되죠? 또는 2를 2개 뽑는 거니까 2C 이렇게 뽑는 거잖아. 이해돼? 괜찮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치?
근데 이 컨비네이션의 정의가 뭐였냐면 NCR의 정의가 뭐였냐면 서로 다른 7개 중에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거든. 여기도 서로 다른 3개 중에 1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여기도 서로 다른 2개 중에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거든. 그치? 근데 여기 보다시피 1끼리 서로 다르지가 않잖아. 근데 얘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수학적 확률을 쓰려면.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킵이 돼 있지만 사실은 내용상 이런 애들이 표현돼 있는 거야. 이 1을 죄다 다른 애로 보겠다. 1을 죄다 다른 애로 보겠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기저에. 그렇지 않으면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지 않다고. 이해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얘네들을 다 똑같은 걸로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표본 공간을 하나 떠올리면 1 나오거나 2 나오거나 3 나오거나 4 나오잖아요. 만약에 얘네를 다 똑같은 걸로 봐버리면 그러면 근원 사건들이 등장할 확률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 얘는 7분의 3, 7분의 2, 7분의 1, 7분의 1 이러니까. 그러면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동일하게 만들어주려면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1을 죄다 다른 애로 봐줘야 된다고. 오케이? 1A, 1B, 1C 이렇게 봐줘야겠지. 2A, 2B 이렇게. 응? 그래야 여기 나오는 근원 사건들의 확률이 죄다 7분의 1로 어떻게 되겠어? 같아지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컨비네이션을 쓴다는 건 서로 다른 애들로 본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주머니에 숫자가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기출문제 같은 걸 보면. 오케이? 그러면 그냥 보자마자 아, 다 다른 숫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 옆에다가 인덱스를 이렇게 써놔. 1A, 1B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오케이? 괜찮죠? 걔가 이제 수학적 확률의 정의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안 했어? 응? 쌤이 이거 근원 사건 설명한 다음에 곧바로 수학적 확률을 설명을 해버렸는데 사실 사건에서 조금 더 정의해야 되는 용어들이 있지. 응? 근데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합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합사건 맞죠? 그지? 그리고 곱사건 이런 것들 곱사건은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사건들 이렇게 맞죠? 그지? 그리고 여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런 걸 이제 여사건 맞죠? 오케이? 하나 더 배반 사건 이렇게 배반 사건은 집합에서 서로를 떠올리면 돼요. 배반 사건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라는 건 A와 B의 곱사건이 텅 비어 있다 이거야. 이거 뭐야? 텅 비어 있다 이렇게 공집합이다 이렇게 괜찮지? 공집합이라고 안 부르고 여기선 공사건 이렇게 불러요.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용어지. 이 정도는. 그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거기 이제 뭐 확률의 기본 성질, 덧셈 정리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 그지? 여사건의 확률. 그런 거 여러분이 다 알아. 쌤이 보면. 그죠? 뭐만 보면 돼? 5번에 그 드모르간 까먹었을까 봐 쌤이 써놨거든요. 드모르간의 법칙. 알겠죠? 그 드모르간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오케이? 개념 설명 이게 다예요, 여러분. 할 거 없죠? 오케이?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일단 두 문제만 풀자. 85번, 86번.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두 개 풀어보세요. 확률은 좀 빨리 끝내고 조건부 확률을 좀 힘을 줘서 합시다.